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범죄 혐의 16건이 다 무죄가 나온 것이고 남아있는 2건 불법 사찰과 관련된 거 그것조차도 무죄가 나오면 문재인 정권이 무너져 내리니까 필사적으로 지금 광노일씨를 이용해 먹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거를 모르십니까 도대체. 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권을 보면서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다하다가 내 평생에 어쩌다가 대한민국에 저런 인간이 대통령이 됐나 싶으시죠? 여러분 혹시 기억이나 나십니까? 온 나라가 우병우 전 수석 때문에 떠들썩했던 거, 그 분위기는 아마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왜 도대체 그렇게 떠들썩했는지 그 이유까지 기억이 나시나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혐의는 간단했습니다. 한 2가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가 일단 최서원 씨에 대한 그런 국정농단을 방조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민간인에 대한 사찰을 했다, 불법적인 사찰을 했다. 그 2가지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혐의였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그 2가지 가운데 한 가지는 이미 무죄 판결이 나왔고요. 나머지 한 가지 같은 경우도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쯤 되면 당연히 질문이 생기죠. 그렇죠? 아니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대한민국이 그렇게 시끄러웠던 것인가? 우병우 전 수석이 뭘 그렇게 잘못했던 것인가? 맞습니다. 별로 그렇게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사실상 우병우에 대한 그리고 박근혜에 대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식은 조작된 언론의 결과였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린 몇몇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우병우 전 수석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도대체 우병우 전 수석에게 어떤 죄를 다시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지 그거를 좀 정리시켜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자, 2021년도 2월 달입니다. 우병우 전 수석이 징역 1년으로 감형이 됐었죠. 그쵸? 우병우 전 수석이 그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을 보좌한 내용 전부를 범죄로 만들어 기소를 했는데 왜 그렇게 검찰이 무리를 했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일부 유죄가 유지된 부분에 대해서도 대법원에 가서 끝까지 무죄를 위해서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의 경우는 1심에서 징역 4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는 대폭 형량이 감소가 돼가지고 1년이 나온 것인데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혐의들이 대부분 무죄로 바뀌었던 것일까요? 놀랍게도 국정농단 방조 관련된 혐의가 모두가 전부 다 무죄가 나온 것입니다. 저게 왜 놀라운 일이냐? 온 대한민국 사람들이 분노했던 사건, 온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말 글자 그대로 뒤집어 엎어졌었던 사건,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최서원 씨의 국정농단을 방조했다라고 하는 그게 결국에 어떻게 된 겁니까? 무죄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분노했냐 이겁니다. 무엇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렇게 뒤집어졌냐 이거죠. 그때 당시 어땠습니까? 상황이 무슨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가지고 현상을 막 이렇게 걸고 SNS가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예능 프로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대놓고 저런 식으로 지금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또 하지 않았습니까? 저런 식의 지금 광풍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안민석입니다. 안민석. 청문회에 나와서도 안민석이 했던 얘기 기억나십니까? 우병우 전 수석에게 메모하지 말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습니다. 무슨 우병우 증인이 그동안 어느 증인도 하지 않았던 메모를 한다, 누가 배려하고 특혜를 줬는지 모르지만 메모를 못하게 해주길 바란다, 이렇게 요구를 했었죠. 당연히 저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냥 정치적인 쇼하는 겁니다. 매번 안민석이가 그래왔던 것처럼 자기의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 가지고 저런 식으로 지금 쇼질을 또 하는 거예요. 개그맨이 됐건 국민들이 됐건 안민석이가 됐건 정치인들이 됐건 다 하나같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무슨 우병우를 잡아야 된다, 우병우가 무슨 역적인 것처럼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알고 봤더니만 그 역적이라고 했던 가장 강력한 근거가 뭐로 지금 나온 거예요? 무죄가 돼버린 겁니다. 무죄가. 그리고 유죄로 인정이 된 거,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무죄로 뒤집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검찰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가지고 24건의 범죄 사실을 입건해 가지고 18건을 기소를 했는데요. 16건은 무죄가 된 것이고 2건만 유죄가 선고가 된 겁니다. 그 유죄가 선고가 된 것이 무엇이냐? 불법 사찰과 관련된 거, 그게 이제 유죄로 선고가 된 거거든요. 법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 전 수석이 그런 식으로 이제 사찰을 한 것이 직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지만 추명호 전 국장의 직권남용에
공모한 것이 맞다면서 유죄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공모를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무죄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왜? 유병우 전 수석의 공모했다라고 하는 거, 불법 사찰과 관련해서 공모했다라고 하는 또 다른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이분이에요. 최윤수 전 국정원 차장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공모했다라고 하는 최윤수 전 차장 같은 경우는 불법 사찰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무죄 판단이 이미 나왔습니다. 아니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불법 사찰에 대해서 공모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최윤수도 공모를 한 것이고 추명호도 공모를 한 것이고 우병우 또한 마찬가지로 공모를 했다라는 것이고 세 명이 지금 다 같이 공모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최윤수 같은 경우는 이미 불법 사찰에 대해서 뭐가 나왔어요? 이미 무죄 판단이 나왔다니까요. 아니 세 명이 공모를 했는데 세 명 중에 한 명이 무죄가 나왔으면 나머지 두 명 또한 당연히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무죄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질문, 도대체 우병우 전 수석의 잘못이 뭐가 있는 겁니까?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제가 충격적인 사실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릴까요? 우병우 전 수석에게 남아있는 그 두 가지 유죄 건, 그 두 건마저도 무죄가 된다면은 문재인 정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당성 자체가 무너져 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필사적으로 지금 문재인 정권 쪽에 있는 사람들은 우병우 전 수석의 그 남아있는 두 건을 유죄로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2021년 4월 26일 다음 같은 기사가 나왔죠. 박근혜 국정원이 문화재 전문가, 교육감 등을 불법 사찰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문건 작성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다? 우병우 전 수석이라는 거예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가지고 불법 사찰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단체가 어딥니까? 내 나라 내 파일이라고 하는 시민행동단체인데, 근데 뭔가 좀 이상하죠. 가운데 지금 핸드폰 하고 계시는 분 뭔가 좀 익숙합니다. 자, 보니까 이 사람입니다.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광노현 서울시 교육감이었던 사람입니다. 광노현 씨가 지금 주축이 돼가지고 우병우 전 수석이 자기에 대해 가지고 불법적인 사찰을 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광노현 씨, 다른 사람도 아니고 광노현입니다. 광노현 씨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자, 때는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광노현, 박명기 두 후보가 단일화를 했었죠. 근데 1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구속이 돼버렸어요. 왜? 후보 매수를 했다라고 하는 혐의로 구속이 됐던 겁니다. 1심 재판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3천만 원 선고가 나왔죠. 2심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징역 1년, 실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대법원에서 이미 실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친여권적인 인사들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 판단까지 다 나왔다. 그럼 뭐합니까? 그냥 배째라 이거예요. 대법원 판단이 잘못된 것이다. 자기는 무슨 뭐 불법적인 어떤 행위의 희생자다. 그런 식으로 프레임 씌우는 거 아닙니까? 바로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런 과정을 딱 보면은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명숙 기억나시죠? 그렇죠? 똑 닮은 거 아닙니까? 지금 대법원 판단까지 다 끝나 있는데 갑자기 그냥 등판을 해가지고 자기가 무슨 뭐 희생자다, 뭐 검찰이 지금 희생을 당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한명숙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냥 지금 집권 여당이 자기들을 이용하고 있는 거를 왜 모르십니까? 한명숙도 그렇게 이용당했던 것이고 광노현 씨 또한 마찬가지로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범죄 혐의 16건이 다 무죄가 나온 것이고 남아있는 두 건 불법 사찰과 관련된 거 그것조차도 무죄가 나오면 문재인 정권이 무너져 내리니까 필사적으로 지금 광노현 씨를 이용해 먹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거를 모르십니까 도대체? 참으로 딱한 것 같습니다. 광노현 씨가 됐건 한명숙 씨가 됐건 문재인 정권이 됐건 참으로 딱한 것 같아요. 거짓으로 쌓아올린 성이 언제까지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당연히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